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어느 추워진 아침 입술에서 처음으로 새어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 몸이 따뜻하다는 증거, 차가운 공기가 캄캄한 허파 속으로 밀려들어와 체온으로 덮여져 하얀 날숨이 된다. 우리 생명이 희끗하고 분명한 형상으로 허공에 퍼져나가는 기적. 오늘 말랑말랑 그림책은 DJ N과 함께 한강의 소설 흰에 나오는 입김 이야기로 따뜻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나를 내게 둬.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늘 이래.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날 숲이려나. 채우리가 부르는 숲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가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다양한 그림책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머시의 말랑말랑 더하기
진주와 지니가 준비한 진주의 책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다양한 그림책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말랑말랑 더하기. 오늘은 머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시입니다. 머시님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가을도 아닌데 입맛이 너무 돌아서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애님도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죠. 제가 겨울에는 러닝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딱 하루 달리고 정체 중입니다. 날씨도 춥고 또 길도 미끄럽고 계속 이불 속에 있고만 싶어요. 네.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그래요? 겨울에, 좀 쉬세요. 저만 안 할 순 없으니까. 그런가요? 네. 네. 자, 요즘 저는 이렇게 문득 안부를 주고받는 게 너무 참 좋다고 생각돼요.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좋죠.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면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나도 요새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매일 얼굴 보는 가족들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매일 보는 분들에게 꼭 인사해 보세요. 새삼스럽게 말하기 어려웠던 고민 이런 것도 사실 꺼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아니면 어제나 최근에 기분 좋았던 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방학이라 하루 종일 애들 얼굴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뭐가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안부의 시간을 가져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에게 안부를 물어주신 머시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죠? 오늘은 좀 색다른 그림책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앤님, 그림책 테라피 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봤죠. 네.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 프로그램 중 하나잖아요. 요즘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많은 어른들이 그림책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그림책을 읽고 나누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앤님도 그림책 테라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림책 읽고 나서 같이 엽서를 그려보는 등의 어떤 활동을 하면서 온전히 그림책을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 하고 계신데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내 자신의 일상이나 삶을 돌아보는 집단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네, 나를 돌아보는 그림책 테라피 참 매력적인 활동인데 저도 많은 분들과 그림책 읽고 또 엽서로 그림책 그려보는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위로받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네,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네. 마음에 남는 그림책 한 장을 직접 그리고 또 남기면서 마음도 고요해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엽서 테라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림책 관련 소식을 어떤 걸로 전할까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의 독립서점들과 도서관 또는 온라인 줌으로 그림책 테라피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정말 많이 늘었는데 또 이 말은 이제 그림책을 읽는 어른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네, 사실 아직도 애들이 읽는 거지 어른들이 무슨 그림책이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우연히 접한 그림책 세계에 빠져서 그 아름다움을 알고 함께 읽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림책 세계에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들죠. 저희처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림책 테라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사실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을 배운 곳인데요. 마더북 북테라피 센터에서 정의한 내용이 좋아서 살짝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림책 테라피는 어른들이 함께 모여 그룹 프로그램 형식으로 다양한 그림책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테라피스트가 낭독하는 아름다운 그림책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림책이 묻는 질문에 답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어느새 다정한 위로와 공감이 햇살처럼 퍼져나가며 저마다 단단한 내면의 성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그림책에서 삶을 배울 수 있으며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봄이 많은 어른들과 함께 그림책을 같이 읽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맞아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말랑말랑 더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별일 없다면 다
오면 내가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움츠리게 안아줄 수 있어서 그게 고마운 걸요.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꼭 잡은 두 손 어느새 닮아 있는 우리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요? 혹시라도 고단한 세상 속에 초라한 모습에 숨고 싶을 때 나에게 와요. 기대어 앉아요. 늘 내가 있을게요. 그대 곁에. 눈을 맞추며 안부를 묻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요? 평범한 날들 특별할 것 없지만 이게 행복인 걸 알죠.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꼭 잡은 두 손 어느새 닮아 있는 우리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요? 혹시라도 고단한 세상 속에 초라한 모습에 숨고 싶을 때 나에게 와요. 기대어 앉아요. 늘 내가 있을게요. 그대 곁에. 별 볼 일 없던 내 말은 어지럽던 나의 일상에 눈부신 너라서 지켜낼 거야. 간절히 함께 할 거야. 언젠가는 불어온 바람에 쓰러질 듯 두려운 맘 앞에 사랑해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일 이렇게 눈물 날 수 있나요? 혹시라도 엉망이 된 하루에 도망치고 싶어 지친 맘일 때 나에게 와요. 기대어 앉아요. 늘 내가 있을게요. 그대 곁에. 다비치가 부르는 너의 편이 돼줄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랑말랑 그림책 머시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더하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림책 테라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찾아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마더북 북테라피 센터 블로그에 가면요. 매달 그달의 그림책 테라피 소식들이 나와 있어요. 전국 각지의 서점들, 독립서점들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블로그 또는 인스타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하는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범도 세종시에서 다양하고 좋은 그림책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네, 2025년에도 즐거운 그림책 함께 읽기를 위해 가치범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사는 게 팍팍할수록 그림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럼요. 프로그램 소식 말고 신간 소식도 하나 있으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와서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머신저 좋아하시는 작가님 많이 있으신데 어떤 네. 분일까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작가 시드니 스미스입니다. 네. 시드니 스미스는 글과 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하지만요. 글 작가의 글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1930년대 활동한 미국의 유명 화가인 그랜트 우드의 삶을 그린 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책을 완성했습니다. 모니카 쿨링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난영 역, 불광출판사의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 입니다. 네, 그랜트 우드는 얼핏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작품을 주로 그렸나요? 네, 그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작품이에요. 1930년대에 그때 막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하던 시기거든요. 그때 점차 사라져가는 미국 농경사회에 대한 향수와 칭송을 표현한 그런 작가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신의 고향에 머물면서 본인이 사랑하는 풍경과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책은 그런 우드의 삶과 그리고 일상생활, 그리고 여정, 생각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네, 어떻게 그려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근데 30년대면 예술의 중심이 그 프랑스 파리였던 그런 시대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랜트도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대요. 말하자면 미술 유학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이제 파리에서 오랫동안 지내는 동안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 그려야 할 대상이나 방식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나. 유행에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것, 심지어 동물을 그린 그림도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 깨달았다고 해요.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은 건가요? 그렇죠. 네. 어쨌든 예술의 역사를 보면 기존의 화풍이나 시류를 넘어서는 사람이 훌륭한 화가가 되잖아요. 네. 그 그랜트 우드도 그런 길을 걸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리는 누군가요? 이게 표지 보면은 그랜트 옆에 있는 젖소가 혹시 틀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랜트의 젖소 틸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겹겹의 언덕과 구불구불한 길 이런 어떤 아이오와의 시골길과 더불어서 그랜트 우드의 고향을 상징하는 존재로 틸리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 이 제목이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시드니 스미스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도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이 표지만 보면 풍경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저도 보면서 이제 풍경과 사물들이 테두리선 없이 부드럽게 채색되어 있는 걸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림책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작가가 작업한 영상을 보시면 의문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게 작가가 직접 이게 시범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시드니 스미스가 그림책의 핵심인 작가 그랜트 우드 그리고 언덕들 이런 것들을 직접 그리는 이제 동영상이에요. 네, 일종의 스텐실 기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 홀딱 반해서 보면서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려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림책 꼭 사서 한번 QR코드 찍어서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은요. 그랜트 우드가 생전에 그렸던 그 화가의 작품들을 그림책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곳곳에 녹여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꼭 사서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오늘 알찬 프로그램 소식과 시드니 스미스 신작 만나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버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파의 Live My Life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따분한 고지식한 그런 사고방식 say 솔직한 마음만 너를 속이진 마 You and me 다른 꿈을 그릴 뿐이지 But you and me keep believing I live my life 이제는 틀에 맞춰진 규칙 깨버려 뻔한 네 사고방식 I live my life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선택한 삶의 주인공은 나 Keep living my life 새롭게 live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세종 FM 98.9MHz와 한밭 FM 93.7MHz에서 방송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진주의 책장입니다. 진주님과 진희님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님, 2025년 두 번째 진주의 책장인데요. 지난 시간 전미아 작가 책장 속 이야기도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은 어떤 작가의 그림책일까요? 이번에는 제가 언젠가 꼭 해야지 했던 작가 중 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작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미리 이 작가 얘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림책은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어떤 그림책 할지 궁금합니다. 워낙 다양한 그림책들이 많아서 또 진주님 책장 속 마음에 드는 그림책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소개할 진주의 책장 속 작가는 바로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입니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는 얼마 전에 신간 그림책도 나왔잖아요. 네. 책빛 출판사에서 출간된 최고로 말랑말랑 그림책에서 한번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때 진희님 목소리로 최고로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좀 비슷한가요? 네. 좀 부끄럽네요. 네. 그때 네. 제가 이제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의 새로 나온 그림책 2권 소개했었죠? 네, 그때 저는 전편 이야기 절대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 박쥐 파스칼린의 표정을 아주 재미나게 묘사했잖아요. 맞아요. 아이의 시선에 맞춰서 이야기를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의 그림책들을 보면 아이의 시선에서 쓴 그림책들이 많은데 혹시 본인의 경험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말랑말랑 그림책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진주님이 작가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는 1973년 이탈리아 볼로나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화가를 꿈꾸었고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1996년 프랑스 몽트레 도서전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주는 미래의 인물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1999년에 너무 바쁜 엄마를 출간하고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2007년 파리에 간 사자로 볼로나 라가치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게 파리에 간 사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책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들었는데 네. 원서로는 갖고 있어요. 큰 판형의 그림책인데 선물 받은 그림책이라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죠. 아니 이거 저도 갖고 있지만 그림책 가격도 있는데 이게 선물해주는 지인이 있다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도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소개할 그림책들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기억해. 나나나나나
여러분은 지금 가채봄의 말랑말랑 그림책 진주와 지니가 함께하는 진주의 책장을 듣고 계십니다. 진주님,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어떤 그림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저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의 그림책 중 제가 첫 번째로 소장하게 된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많이 아는 그림책이긴 하지만 저는 이 그림책으로 작가를 처음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푹 빠져서 소장하게 되었어요. 바로 비룡소 출판사에서 출간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책이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의 첫 소장책이었나 봐요. 네, 제가 이 그림책을 남해 여행하던 중에 작은 독립책방에서 발견하고 첫눈에 반했던 그림책입니다. 네, 이 그림책 제목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이 좀 있죠. 표현 반복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사라지는 것들을 시적인 글과 상상력이 더해져서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와 하고 제가 정말 감탄하고 봤었거든요. 이런 상상력을 가진 작가라니. 그때부터 작가의 그림책을 하나씩 소장하기 시작했죠. 네, 하나하나 소장하다 책꽂이가 꽉 찼군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이 책 저도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싱지를 이용한 것도 너무 기발했어요. 네. 그림책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니 하면서 이거 예술이다. 혼자 막 호들갑 떨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선물도 많이 했던 그림책인데 받으시는 분들 모두 좋아했던 그림책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왜 안 했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다른 지인들한테. 네, 네. 네. 네, 이 그림책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울적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인생 같잖아요. 네, 시작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사라진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중간 부분에 머리카락도 사라진다라고 나오는데 안타깝다. 그때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라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네, 어쨌든 두고두고 꺼내보면 좋을 만한 인생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또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생각하게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철학적인 글도 볼 때마다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만의 상상력이 저는 굉장히 또 부럽더라고요. 이 그림책의 매력은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즐겨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에는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고요. 기분 좋은 날에는 또 장난스러운 그림들에게 빠져서 웃기도 하고요. 막 그 작가님을 좋아하는 진주님 마음이 옆에서 마구마구 느껴지는데요. 네. 혹시 진희님은 이 작가분 그림책 중에 어떤 그림책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의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있어 보여. 네, 이름이 미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전 이야기 속 야리야리한 여주인공 같은 이름이죠. 이름도 아주 매력적인데 그래서 진희님이 더 반하셨나 봐요. 네. 네,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미디어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된 숲에서 보낸 마법 같은 하루, 그리고 비룡서에서 출간된 페퍼와 나를 좋아합니다. 이 두 그림책 모두 어린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면 공감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좋아하는 그림책인데요. 진희님이 저랑 이번엔 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그림책이 이 두 권 중 한 권인데요. 아, 그래요? 네, 바로 비룡소 출판사에서 출간된 페퍼와 나입니다. 이 그림책 진조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랬나요? 네. 또 나만 못 받았네. 또. 아니, 이거 제가 선물을 하도 많이 우동북에 오셔야 받으셔가지고. 돼. 네, 우동북에 알겠습니다. 선물이 가득해요. 네. 네, 우동북 꼭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럼 다음 이야기 페퍼와 나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찬란한 하루. 너무나 익숙한 안녕과 조금은 어색한 침묵들도 너와 나눴던 평범함들이 내게는 빛나는 설렘이야. 가끔은 이렇게 좋아도 될까 불안해져. 사랑에 빠진 요즘 내 모습들이 조금은 어색해. 하루 온종일 너와 보낸 하루에 머물러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진주의 책장을 듣고 계십니다.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의 페퍼와 나 그림책 이야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그림책, 네, 진주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말랑말랑 더하기에서 소개했었어요. 네, 두 분 다 좋아하는 그림책인 것 같은데 그럼 이 그림책은 진희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페퍼하나 표지를 보시면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나의 작은 딱지 이야기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 소녀가 무릎에 난 딱지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요. 저희 어릴 적 많이 넘어지면서 무릎에 이런 딱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딱지의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이 그림책을 보면서 엄청 공감하면서 내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봤거든요.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상처를 보이지만 소녀는 그게 또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소녀는 그 과정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때 받은 상처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남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상처 나면 너무 아픈데 어른들이 아이 괜찮아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은데. 근데 그때 더 속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럴 때 너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좋아했던 이유가 감정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단순한 선과 색으로 표현한 그림에 섬세한 감정이 덧입혀진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구아슈, 오일, 연필, 콜라주 등 다양한 재료와 색을 썼는데 흔하지 않은 막 형광주황색 같은 걸 작가가 자주 쓰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튀는 색을 쓰는 작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작가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좀 튀는 색으로 남들이 잘 쓰지 않은 색인데요.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도 않고 그게 또 엄청 잘 어울려요. 다른 그림책에서 보면 형광 핑크색도 많이 보이는데요. 맞아요. 어두운 색을 쓰면서 따뜻한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그림책들이 많았어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 작가는 다양한 재료와 색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그림책을 잘 표현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점 더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요. 진주님이 준비하신 세 번째 그림책은 뭘까요? 네, 사실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 작가의 그림책 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한손수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아듀 백설공주입니다. 네, 드디어 아듀 백설공주가 나왔군요. 네, 이 그림책 출간됐을 때 같이 보면서도 이 그림책 이야기 나눔하면서 할 이야기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책은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소장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했었죠. 저는 아직 소장을 못했네요. 아, 진짜요?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빌려봤기 때문에 네, 이 네. 그림책이 꽤 무겁고 이게 큰 판형이었다는 건 알고 있죠. 네. 네, 큰 판형으로 나온 그림책이라 저는 더 좋았고요. 그림들이 정말 예술입니다. 네.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 작가만의 그림책이었어요. 정말 혼자 보기는 아까운 그림책인데 겉표지가 또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저는 또 상하지 않을까 싶어 막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요. 아끼느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주의 책장을 위해 조심히 들고 왔습니다. 네, 그만 말죠. 네. 이게 책도 꽤 커서 무겁기도 하고 이 가격도 비싸. 그래서 맞아요. 저도 집에서만 혼자 조용히 보고 있어요. 이거 빌려주기가 힘들어. 왜냐면 받은 네. 사람도 빌려받는 사람도 맞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절대 아깝지 않을 그런 그림책이에요.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진주님이 아듀 백설공주 그림책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아듀 백설공주는 표지부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큰 판형에 누드 사철 제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은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백설공주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난쟁이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기괴합니다. 표지가 정말 강렬하죠. 네, 표지도 강렬하지만 안에 있는 그림들 전부 다 강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표지 보자마자 원소를 그대로 표현한 디테일에 감탄했었어요. 맞아요. 그 장면의 첫 시작 서문을 보면 또 작가의 글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 형제의 첫 판본에서 난쟁이들이 웃기거나 사랑스럽지도 않고 왕자의 입맞춤이나 아름다운 결말도 없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들 앞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왕비의 죽음에 주목하면서 옛 이야기의 진실이 또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옛 이야기는 원문하고 또 원작하고 비교해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아듀 백설공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황가람이 부르는 나는 반딧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진주의 책장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듀 백설공주 그림책 보면서 선과 악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선은 뭐고 또 악은 무엇인지 또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유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원래부터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들의 선택과 행동이 그래도 선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바람으로 항상 책을 보긴 하는데요. 이 그림책은 그림을 또 주목해 보시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작가는 정말 이걸 작정하고 그림에 열정을 쏟은 느낌도 들었어요. 어두운 면에 핑크색 색감과 또 검은색, 하얀색이 우리가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림들이 거기서 또 막 나오는데요. 살아있는 듯한 표현들이 저를 좀 오싹오싹하기도 하고 전 무섭기도 했고 그랬어요. 왕비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감정도 들었고요. 네, 저도 그림이 굉장히 강렬해서 아직도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그림책 보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책 보면서 우리 마음 어딘가에 숨어있는 악을 들여다보게 하는 책인 것 같아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가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왜냐하면 잔인한 장면과 기괴하게 표현들이 좀 충격적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이번에 근데 다시 볼 때는 왕비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름다운 왕비가 절대 갖지 못하는 젊음을 백설공주는 가졌잖아요. 네. 고통 속에 사는 왕비의 마음이 그림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공포스러우면서도 저는 좀 짠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백설공주를 신경 쓰느라 왕비는 자기를 좀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자기를 좀 돌봤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네. 백설공주는 왕비를 결혼식에 초대를 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네. 왕비는 결혼식에 왜 갔지?
별별 상상을 다 했었는데요. 이 그림책의 화자가 왕비잖아요. 왕비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무쇠로 만든 구두를 달구고 있고 그 구두는 자기를 위한 구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아니 알면서 왜 갔어? 네. 어쨌든 그 구두를 신고 구경꾼들 앞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춤을 췄을 왕비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저도 이 그림책이 또 그런 장면도 있지만 베아트리치 알레마냐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면을 좀 찾아내고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면서 작가만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려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이야기도 이 작가만의 표현법으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이 작가님은 그림책으로서 그런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 작가님입니다. 오늘 또 아쉽지만 진주의 책장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진희님. 네, 백설공주로 마무리를 해서 그림책이 좀 무거운 이야기만 있다 하실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앞에서 말한 파스칼린 이야기, 절대로, 최고로 정말 멋진 선물이야 같은 그림책들은 우리 어린 아기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페퍼와 나 그리고 숲에서 보낸 마법 같은 하루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그림책입니다. 아이들과 꼭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진주의 책장 속 작가 이야기는 해도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베아트리치 알레마냐 작가는 앞으로 또 어떤 그림책이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그림책이 너무 많지만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또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작가님입니다. 다음 그림책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진주의 책장 함께해 주신 진주님, 진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살다 보면 우리는 사라지는 많은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라지고 변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들을 바라보며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때론 미련을 갖고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우리 삶도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라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사랑하세요. 말랑말랑 그림책도 여러분과 함께해왔던 순간들, 앞으로 함께할 순간들을 소중하게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같이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 대본,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 편집 기술 박민정, 연출의 같이봄, 그리고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애니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 Les fous rires sur ces marches résonnent dans ma mémoire. Je les emporte là où je pars. Et vois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 plus. Pour moi, ce n'est pas juste une ville, c'est l'histoire de nos passions juvénile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